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2025 고압 1678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한득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네, 정진석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네, 김주현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예, 나오셨고요. 네, 이원모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네, 법무의 성률의 이주헌, 김재형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두 분 나오신 건가요? 네. 네. 네, 저번 기일에 피고인 신문 절차 진행하다가 이제 마무리 못했습니다. 오늘 진행할 부분은 네, 피고인 신문 절차 이어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그 후에 지금 추가 증거나 탄핵 증거 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특검에서 최종 의견 및 구형 절차를 해서 이제 오늘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8월 28일 10시부터 입법정에서 진행하는데 그때는 피고인별로 순서대로 해서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검 측의 구형은 오늘 이루어지고요. 재판 절차 종결은 8월 28일 네, 재판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 이제 군데군데 필요할 때 안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출된 서면 보겠습니다. 네, 한득수 피고인 측에서 8월 14일자 변호인 의견서 15번 네, 제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번 기일에 추가로 신청된 786번 증거와 관련해서 부동의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의견을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유를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먼저 동의 부동의를 하시는 건데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뭐 신빙성 문제 아닌가요? 입장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예, 그 이유는 네. 우리가 대법원에서도 그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목적이 된 문제고 그 통신 자료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하고 이 사건 범죄가 동일해야 되고 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제출한 786호의 경우에는 그 자료만 들어있고 거기서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이 사실 확인자로 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나타나야지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이것이 위법한 증거인지 아니면은 사용돼서는 안 되는 증거인지가 충분히 가름이 가능한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일단 부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빙성 문제도 같이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미 원고 측에서 특검 측에서 제출한 그 했다가 처리해 그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269호증이 있습니다. 그거와 보면은 수사 보고서 이거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증거 기록에만 수사 기록에만 첨부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내용하고도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부동의 하시는 건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유를 또 말씀하시니까 그게 부동의 사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신빙성을 다투는 사유가 되는 건지 그걸 제가 구별하기 힘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그러면은
네, 피고인 한독수 피고인 관련해서는 그 786번 일단 체부 보류하겠습니다. 그 특검에서 한번 보시고 지금 바로 바로 네, 말씀하시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증거조사 절차되면 바로 저희가 화면에 띄우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김주현, 이원모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실 조의 그 허가서를 저희가 CD에 넣어놨고요. 그거에 의해서 SK, KT 등이 그 통신 허가서를 통해서 이 자료를 준다라고 한 회신 공문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엑셀 파일로 된 통화 내역이 쫙 있습니다. 뭐 사실 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자료인 줄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증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 허가서에 의해서 통신사에서 공문을 지금 저희가 드렸거든요. 통신사가 통신 허가서에 따라서 이 자료 제공한다라는 공문도 저희가 드렸고 그에 따라서 엑셀 파일 받아가지고 지금 저장해 놓은 CD인데 뭐 출처나 이런 게 어떻게 저희가 그 이상의 뭘 요구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뭐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재판부에서 체부 결정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빙성 부분은 이 부분 제가 변호인하고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이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제시 좀 하겠습니다. 화상 실물기 좀. 지금 변호인께서 제출하신 증거로 제출하신 거니까 화상 실물기에 띄우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수사 보고입니다. 이제 특검 내부 수사팀에서 만든 건데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4월 7일 이완규 함상훈 지명 관련 논의할 때 배석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손영택을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 참고인입니다. 소환해서 조사하고자 했는데 손영택이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급자한테 손영택한테 전화진술 청취 시도했으나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고 이 사건 요정 사실과 상관없어서 저희가 당연히 증거 신청 안 한 자료인데요. 지금 변호인들께서 문제 삼으시는 게 이제 경찰관이 이 작성 경찰관이 2025년 4월 7일에 손영택하고 통화한 것 한덕수가 손영택과 통화했고 김주현하고 통화한 게 확인됩니다라고 해서 25년 4월 7일을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제 착각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7일에 있던 통화 목록을 보고서 아마 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7일에 한덕수, 김주현, 손영택 통화했네라고 했는데 이걸 2024년 12월 7일 거를 써놓고는 2025년 4월 7일이라고 이제 오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수사 보고는 맞으나 뭔가 이걸 가지고 이 수사관이 요정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하고 제가 어제 통화해 보니 여기는 24년 12월 7일 거를 넣어놓고 2025년 4월 7일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제 신빙성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수사 보고는 수사 절차에 대한 거라서 저희가 증거 신청하지도 않았고 어떤 요정 사실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보고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은 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명확한 오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증거를 신청한 건 이 엑셀 파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7일에 한독수하고 김주현 통화한 내역이 지금 확인됩니다. 저희가 증거조사할 때 나올 파일이 지금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이 통화 내역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아니고 이 수사 보고에 대한 신빙성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저희가 다시 신청한 786번 CD에 대해서 신빙성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 능력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뭐 입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제시하시는 증거는 사실 증거로 채택된 게 아닌데 신청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 그런데 지금 일단 화면에 띄우신 거는 지금 의견서에 변호인 의견서에 이 부분이 제시됐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띄우신 변호인께서 증제 269호증으로 이제 신청을 증거로 신청하셨길래 예. 우리 증거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기 증제 269호증 이거 찍으신 거는 그거는 변호인 측에서 찍으신 거 아닙니까? 특검 측에서 저희가 이걸 찍었다고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증거 채택이 안 돼 있지만 변호인 의견서에 이게 캡처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거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사 보고에 아마 그 전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2025년 4월 7일 날 오전에 그 한덕수 피고인과 김주현과 통화한 사실 전제로 이것을 전제 사실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한덕수 내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마치 2015년 4월 7일 날 한덕수 피고인과 김주현 피고인 사이에 연락한 것처럼 전화 연락한 것처럼 전제로 해서 검사님이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해서 이런 잘못된 그 수사 보고나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수사가 뭔가 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수사 보고가 제가 김주현, 정진석 피고인을 조사를 제가 안 했는데요. 김주현, 정진석 피고인에 대해서 특검 조사 시에 이 수사 보고가 제시됐습니까? 제시됐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걸 전제로 마치 2015년 4월 7일 날 오전에 직접 연락이 된 것처럼 전제로 해서 변호사님, 이 피의자 여기- 신문을 피의자 신문을 예. 하고 거기서 그런 특검 측에서 이렇게 2025년 4월 7일 오전에 연락했는데 이렇게 그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니, 변호사님께서 이 수사 보고 첨부해 놓으신 거 보셨잖아요. 김주현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2025년 9월 30일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그때 김주현 피고인이 손영택이 배석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사 보고는 2025년 12월 10일입니다. 3개월 물론 뒤에 그 작성된 거라서요. 수사 보고는 나중 일자로 돼 있지만은 예. 이미 그 전에 아유. 이걸 전제로 물어본 것으로 저희는 강하게 의심하고 아니 있습니다. 손영택 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김주현 피고인 통해서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손영택 비서실장이 그때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예, 근데 119호 쪽으로 새로 낸 게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19호증은 한덕수 피의자 신문조서 전입니다. 119호증을 아니요, 119중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통화 내역을 11월 달에 했죠. 그러니까 이미 수사 통화 내역을 다 가진 상태에서 이제 한덕수 피고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사 보고서가 설사 그 뒤에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미 통화 자료는 그 전에 다 확보된 거. 한덕수 피고인의 통화 내역 확보한 후에 한덕수 피고인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통화 내역 갖고 있었습니다. 11월에. 그리고 한덕수 피고인은 그 이후에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조사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 통화 내역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신문에 아니요, 조사 얘기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신문 4월 얘기를 7일 하세요? 오전경 김주현에게 연락했지요. 통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 전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요, 김주현 피고인을 9월 30일에 조사했어요. 9월 30일 김주현 피고인을 9월이요. 김주현 피고인이 그때 한덕수 총리 연락받고 갔다고 9월 30일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김주현 피고인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김주현 피고인한테 피고인 신문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피고인 혹시 텔레그램 쓰냐? 왜 한덕수 피고인하고 통화한 게 안 나오냐? 물어봤잖아요, 제가. 김주현 피고인한테서 한덕수 피고인이 4월 7일 불렀다는 말을 듣고 한덕수 피고인한테 물어봤죠, 제가. 김주현 피고인이 이날 불렀다고 하는데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불렀다 하셨어요. 근데 통화 내역이 없어요. 그 김주현 피고인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통화했냐? 그 텔레그램이랑 시그널 쓰신다 했지 않습니까? 뭘 연결시키고 싶으신 건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뭘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소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것을 요청서 우리 대법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청서의 대상 범죄하고 다르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통신 허가서도 드렸고요. 통신 허가서도 있어요. 영장도 드렸어요. 지금 오늘 증거조사에 제시할 거예요.
왜 자꾸 무슨 출처를 얘기하시는데 판사가 내준 영장 갖고 저희가 이거 받아서 영장도 그 CD에 넣어놨고 119호 중에 통신허가서가 있습니까? CD 안에 있어요. 저희는 아니 지금 열어드리려고 그 증거조사 하자는 것 아닙니까? 119호 그거 안 중에 열리고 없으면 제가 지난 길에 분명히 다시 열람등사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하셨. 다시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아니 우리한테 안 받아가셨잖아요. 다시. 아니 안 열리고 없다고 하시면 저희는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아니, 다시 다른 받아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통신사에서 보낸 자료는 다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통신허가서라든지 그 요청 사유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 119호 중 아무리 그걸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것이 그리고 변호사님들 되게 지금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수사 기록, 증거 기록 말고 수사 기록 다 통으로 복사해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거기 통신 허가서 4번 출력 부분이 있어요. 보셨어야 돼요. 변론하실 거면. 통신 허가서 4번을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반대 신문 절차가 끝나고 잠시 쉴 테니까 그때 변호인께서 한번 CD를 특검에 있는 CD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허가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그 내용이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뭐 증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 게 한독수 피고인 측에서는 아까 이 저기 증거 기록 아닌 수사 기록에 있는 자료도 다 열람등사 해가셨거든요. 거기 통신 허가서가 다 있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출력된 허가서를 가져가셨을 거예요. 아니 그게 허증으로 정식으로 허증으로 해가지고 제출된 겁니까? 아니요,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 해가신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아니 그 수사 고발- 기록이 어디에 고발장이랑 뭐가 이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아니 일단 허증으로 그건 증거로도 제출되지 않은 거를 다 복사했으니까 피고인 아니, 변호인이 근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증거 기록 그거는 말고 저희가 납득하기 수사 기록 어렵습니다. 그때 가져가셨잖아요. 그 고발장이랑 확인한다고 수사 기록도 제가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휴정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그 증거 조사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출된 서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주현 피고인 쪽에서 8월 12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내셨습니다. 탄핵 증거 외에는 다 동의한다는 의견이시고요. 추가 증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호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8월 14일자로 증거 의견서 13번 내셨는데 786번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의견서와 관련해서 특별히 뭐 구두 변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네, 절차 쪽 다음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장님 저희 그 지난번 피고인 신문 결과까지 이제 확인해서 약간 문구 작구 수정 정도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금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구 수정 정도입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네 좋습니다. 서면을 내시고요. 네, 예. 변호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고인별로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서면에 따라서 의견 증거 의견 주셨는데, 네, 방금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지금 부동의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견서에서 동의하신 부분은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입증 취지 부인이라고 표시해 주신 의견서에 따라서는 증거 목록에 비고란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증거 부분은 뭐 저희 재판부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안내사항은 그 저번 기일에 특검에서 제18회 공판 기일에서 검증보고서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서에 추가 기재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녹취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지금 18회 공판 기일 녹취서를 보면
쭉 이렇게 이제 검정 보고서를 이호모 피고인이 김주현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는지, 뭐 보고를 했으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질문이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녹취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끝에 보시면은 먼저 이호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결론적으로는 보고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하신 걸로 녹취록이 나와 있고요. 그 후에 이제 김주현 피고인 변호인과 대화를 하면서 김주현 피고인 변호인께서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쭉 제가 개별적으로 메모를 하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제가 정리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검정 보고서를 주진 않고 뭐 문제가 없음 있을 때는 말을 보통은 하지 않는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하는 경우도 있긴 했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들께서 정리를 해서 답변하셨던 걸로 일단 재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거와 다른 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녹취록에 확인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판 조사에 특별히 남길 예. 필요는 없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혹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녹취록을 좀 확인해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도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했던 부분도 쭉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주로 이제 변호인들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재판부에서 증거 신청을 하셨지만 채택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뭐 탄핵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들께 신청한 채택하지 않았던 걸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는 아마 한덕수 피고인 변호인들께서 이제 저희가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데 그 일부 신문 기사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증거 신청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다만 기존에는 채택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판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그 해당되는 순번을 특정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채택을 해서 증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그는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증거 3번으로 신청하신 기사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입장이시고 증거를 원하시면은 오늘 정리를 해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입장이 어떠신가요? 네. 그럼 조세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번 3번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을 유지하고 채택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조세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피고인적 증거기 때문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3번 부분에서는 저번에 기존에 증거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는데 네, 이 부분 채택하겠습니다. 채택하고 네, 그리고 탄핵 증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형사재판에서 증거 관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판례 등을 보더라도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사건에서 조금씩 다 좀 다르게 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뭐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뭐 필요한 경우는 조금 더 넓게 채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 재판부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아마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탄핵 증거와 관련해서 신청을 하셨지만 채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탄핵 증거로 추가로 신청하실 부분, 뭐 기존에 뭐 기각된 부분 포함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박규용 변호사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탄핵 증거 신청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그때 저희가 징계 3호증으로 기사를 제출했습니다만 그거에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사들은 저희가 다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거를 오늘 돌아가서 살펴가지고 골라서 제출하겠습니다. 탄핵증. 징계 3호증은 근데 저희가 이미 제출했고요. 네네. 예, 그건 오늘 채택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불채택되는 바람에 그 뒤에 관련된 유사한 기사들을 저희가 탄핵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쭉 제출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또 탄핵 증거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증거는 없으시고요. 그 일단 재판장이 좋습니다. 제 기억에 이원모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때 변호사님 누구 신문할 때 탄핵 증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의제기해서 받아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다른 변호인들도 제가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증거 관계라든지 탄핵 증거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좀 채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뭐 탄핵 증거 등이 있으시면 네. 저희를 궁금해하는 거는 특검 측에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 된 신문 기사, 언론 보도 기사를 탄핵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면서 그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증거가 저희 변호사님 저희는 그걸 탄핵 증거로 제출하게 한 적 없고요. 참고 자료로 내겠다고 해가지고 증거 목록에 참고 자료를 표시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내는 취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일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은 뭐 채택하거나 필요한 예. 적절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변호인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이호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탄핵 증거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다음 기일에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는 좀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안내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저번 기일에 이어서 반대 신문 피고인 반대 신문 절차, 네, 피고인 신문 반대 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모 피고인 나오시죠? 네. 네,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다시 고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
재판부에서 뭐 여러 가지 소송 절차 등을 검토한 후에 증거 신청, 탄핵 증거 신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제가 좀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반대 신문 진행하시죠. 네, 피고인 이원모의 이주원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자, 피고인. 네. 피고인은 그 피고인 김주현으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지시를 받고 행정관들에게 그 지시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을 진행을 했지요. 네. 피고인은 하루 이틀 만에 검증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주현의 지시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나요? 그게 거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검증이란 것은 인사권자에게 제공되는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죠. 네네. 그렇게 그와 같은 신속한 검증 지시가 있더라도 그간의 검증 경험상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검증해야 하는 것이지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실제 검증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추후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렇기에 그와 같은 신속한 검증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검증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맞추어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검증 지시에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거부해야겠지만 신속하게 검증하라는 것이 그 불법 지시에 불법이나 위법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평생 공직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로서 재산관계도 여러 해 공개되어 왔고 특히 이완규는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는 등 검증을 매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유형이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김주현 그리고 이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왔던 서원식 그리고 김모 행정관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죠. 그 정도는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 담당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 제가 그 피고인 김주현에게도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이런 거 검증 빨리 끝낼 수 있어? 뭐 이래서 이미 한 차례 검증 받은 사람들이라서 하루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데리고 있었던 선임행정관 이성도한테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검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여러 정부 거쳐서 검증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제가 아주 신임했던 그런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였거든요. 요런 사안이면 당연히 하루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피고인 김주현에게 그런 상황도 이제 보고했던 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고위공직자고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특히 검증 한 차례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지시를 인사검증 지시를 행정관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구체적인 검증 의견을 미리 암시라도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추가하겠습니다. 이 사건 말고 평상시 다른 검증 때도 구체적인 검증 의견을 먼저 제시하거나 암시라도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개별 검증 건별로 행정관들에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실원조사 요청, 경찰청에 대한 세평조회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어떤 절차는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지시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자, 검증 항목 중 병역 부분과 관련된 핵심은 검증 대상자 본인과 그 자녀들의 병역 면탈 여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완규, 함상훈
인터넷 공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지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검증 질문서 양식을 보면 그 병역 의무 관련 질문들 중에 그 질문들을 보면 병역 사항 검증의 핵심은 검증 대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 면탈 여부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네, 저도 이번에 그 자기검증 진술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증거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거기 보면 앞부분에 이제 병역 면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뒤에 또 그 외에 이외에 병역 관련돼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자기검증 질문서에는 그 외에도 근무지 이탈 여부를 포함한 병역 사항과 관련한 상세한 질문들이 있어 후보자가 이를 답해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장관의 공복무 시절 탈영과 같은 문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부분은 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을 받는 후보자가 기억을 못할 리도 없고 자기검증 질문서에 거짓으로 쓸 수도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병역사항 검증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자기검증 질문서와 공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증했던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완규 함상훈의 자기검증 질문서와 인터넷 검색 등 공개자료 검토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 등 병역 관련 의혹이 나왔다면 반드시 이를 확인했을 것이죠. 당연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들이나 저나. 만약 시간이 부족해 확인이 어려웠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의혹이 있고 시간상 제약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검증 보고서에 부기하고 그 결과도 상부에 보고했을 것이지 그대로 아무런 기재 없이 속된 말로 깔아뭉갰을 리는 없지요. 네, 그랬을 리 없고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행정관이나 저나 없습니다. 자, 특검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훌륭한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도록 해야 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뭐 그런 점에서 그런 면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두 분이 왜 훌륭하지 않다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데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거르지 못했으니 형사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건지 사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항 생략하겠습니다. 20항입니다. 정치적 상황 내지 이유 이외에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완규 후보자의 경우에 특검에서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있었죠. 네, 여러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검 이완규 후보자의 경우에 헌법 관련 학위나 논문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 삼습니다. 오히려 공개자료상으로는 헌법 관련 학위나 논문이 없는 헌법재판관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뭐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지시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죠. 네, 맞습니다. 검증 결과 중 전과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관들이 피고인에게 범죄 경력 조회가 아직 회부되지 않았는데 지명 발표 전까지 받아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그 행정관이 서로 이분들이 문제될 전과가 있겠냐 그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행정관으로부터 검증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특검 조사 받을 때부터 당연히 보고 받았을 거라고 했고요. 다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뭐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해서 김모 행정관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저도 이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공소장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는데 김모 행정관도 이 법정에서 그 특검 측에서 이원모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해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혼동이 왔었던 거지 수사 단계에선 다 보고했었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제가
그 기록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은 검증 기한까지 설정한 매우 중요한 검증건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출근 후 이를 보고받지 않았을 리가 없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만약에 하라고 했다면 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출근해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을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들도 그걸 보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26일 실황을 생략하겠습니다. 검증 지시를 받은 당시에 이미 피고인 한덕수가 진명 발표 대상자와 발표 시점까지 확정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검증 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왔다면 그대로 지명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두면 될 일이지 구태여 따로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제 인사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만약 이완규 함상훈 결과가 다소 부담 또는 부담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요? 무조건 보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였다면 피고인 김주현이 직접 하던 아니면은 뭐 피고인 김주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지명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 한덕수에게 보고했겠죠. 네, 이 건이 이제 사실 권한대행으로서 한 처음이자 마지막 청문직 지명 발표였기 때문에 그 형식 같은 건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그 상황에 민정수석이랑 같이 상의를 했겠지만 당연히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하고 그 권한대행께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실제 공무원 인사만 두고 보더라도 가령 대통령 인사보고 때 승진 대상 직위 후보자를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확정을 하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시작되고 이후 인사검증 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오면 곧바로 후속 인사 절차가 진행되어서 전자결제를 통해 대통령이 인사재가를 하는 것이지 따로 대통령에게 문제없음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일은 없죠. 네, 맞습니다. 청문직 역시 대통령이 특정인을 뭐 장관 후보자로 결정을 해서 검증을 하도록 지시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만약 인사검증 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오면 그 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대통령의 전자재가를 받는 것처럼 지명 발표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는 일만 남게 되고 따로 문제없음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한덕수가 애초부터 지명 발표 시점까지 확정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인사검증 이후에 별도로 지명 발표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권한대행의 재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피고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문직을 지명 발표한 것은 이완규 함상훈 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피고인 한덕수가 청문직 지명 발표의 상세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 잘 모르셨을 겁니다. 더구나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 발표는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김주현으로서는 인사가 보안 유지하에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사의 실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었지 인사의 실질과 무관한 절차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상황도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자, 피의자 이 건 경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최초 내란 특검 소속의 진인동 검사로부터 참고인 소환 조사 요청을 받았죠. 네, 휴대전화로 받았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그 진인동 검사에게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전달을 했고 특검 측에서도 그에 별다른 연락은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후에 이번에는 내란 특검 소속의 경찰 수사관이 그 피고인의 해병 특검 조사에 참여했던 박건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전화를 한 시점은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입니다. 명확히 기억합니다. 당시 그 해당 경찰 수사관은 박건영 변호사에게 이원모에 대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원모에게 얘기해서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그 다음 월요일까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피고인은 이를 그 박건영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었죠. 네,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참고인 출석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개인적 상황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경찰 수사관이 말한 월요일 오전에 출석 조사에는 응하기 어려우나
그 외 서면 조사 등 다른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진술서를 등기 발송했죠. 그 어쨌든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해서 더 그거보다 더 시간을 끄는 거는 저뭐 예의 뭐 결례라고 생각해서 월요일 날 제 기억에 오전에 바로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그 진술서 등기 발송하면서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서 특검 측에 진술서 등기 발송 사실을 알렸지요. 네, 등기 발송 사실도 알렸습니다. 그러자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특검 소속 경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진술서를 등기 발송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맞다고 하자 곧바로 이제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던 것이죠. 네, 강하게 뭐 항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사실 지난 기회에 특검 측에서는 원래부터 피고인을 원래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와 달리 특검 측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위한 소환 요청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요. 네, 명확히 참고인 소환 요청 받았습니다. 자, 특검 조사 당시에 자기 검증 진술서에 너무 오래된 전과를 기억하지 못해서 적지 못했다거나 기소 후에 처분받은 것은 적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이완규 함상훈과 같이 평생 공직에 근무한 공직자가 아닌 일반 민간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민간인, 소위 말하는 그 민간인들은 뭐 벌금이 전과인지 뭐 기소유예가 전과인지 이런 거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사실 뭐 음주 전과가 있다거나 한다고 해서 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인식을 못하니까 뭐 오래전 거에 대해서는 뭐 음주야 당연히 기억하겠지만 사소한 것들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48원 생략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평생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으로 또 살아온 사람의 경우에 전과가 자신의 직업적 삶에 매우 큰 영향이 있게 되고, 또 전과나 기소유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도 해서 자기검증 진술서에 이를 오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참고인 출석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좀 녹화되고 있어서 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가정사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뭐 반대 신문이 필요하신 분? 네, 그러시죠.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소 사실에 보면은 그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 관련 검증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적인 인사검증 결과 및 기타 검증 자료를 취합 및 종합한 후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분담을 규정한 법령이나 내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소장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은 업무 분장에 따라 즉시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내규가 있습니까? 법령 내규도 없고요. 그런 인식으로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청문직, 저희 법정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그 교육수석이었던 장상윤, 그다음에 김용현, 이 두 명에 대해서 청문직 인사검증도 저희가 직접 했고요. 그 직접 할 때 뭐 그런 이게 뭐 부적절하다거나 이런 인식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분 역시 제 기억에 굉장히 신속하게 검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절차에 따라 공직기강 비서관실 인사검증 담당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한 내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변호인께서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고요. 혹시 뭐 특검에서 추가로 물어보실 게 없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시고.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이제 검증 지시를 받은 당시 이미 피고인 한덕수가 지명 발표 대상자와 발표 시점까지 확정한 상황이었다 얘기도 있었고, 뭐 애초부터 지명 발표 시점까지 확정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지명 발표 시점 언제로 할지에 대해서 권한대행 제가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다 그렇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럼 지명 발표 시점이 확정되었다는 거를 김주현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들어서 알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 그 당시 지시의 내용 같은 건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이제 뭐 증거 기록이나 공판 과정에 보면 어쨌든 그 발표 시점이나 그 시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들은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통상의 경우랑 딱 맞춰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 청문직한 게 처음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그 최지현 인사비서관이 계엄 터지고 나서도 인사보고를 갈 때 제가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예를 들면 뭐 검증건이 있어서 제가 그냥 출력해서 갔든지 뭔진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인사비서관 경험도 있어서 최지현 비서관이 이제 같이 가자라고 얘기가 돼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진짜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이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세요가 항상 답이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청문직은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실 거거든요. 보통 예를 들면 그냥 통상의 경우에 장관이면 만약에 대통령한테 뭐 이 인사비서관이랑 뭐 한테 이 사람으로 해, 검증해,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했으면 제가 검증이 끝나면 저는 그냥 인사비서관한테 검증 결과 토스하면 끝이고요. 그러면 인사비서관은 그냥 대통령한테 다음번에 이제 발표 언제 할까요? 이제 보고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그래도 이제 이 청문직에 대한 인사를 여러 번 했으니까 뭐 그 가운데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검증은 문제 없었어? 그럼 뭐 문제 없었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 한덕수 피고인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잘 인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거를 검증을 가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재판 진행 과정을 들어보니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아무리 그 당시에는 피고인 김주현으로부터 발표 시점을 전에 들은 것 같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것 그것은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덕수 피고인이 이 후속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인사 관련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날로 그냥 얘기를 했을 것 같다, 그런 취지신 거죠. 네, 아마 한덕수 피고인은 본인의 결단을 얘기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르셨을 거거든요. 아실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구태여 모르시는 분한테 문제가 없이 그냥 인사 발표하면 되는데, 그걸 저희가 뭐 쫓아가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쫓아가서 말씀드려야죠. 저희 검증했는데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이제 뭐 인사 검증 관련해서 시점을 이렇게 지시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덕수 피고인이 이제 언제 지명하겠다 말을 했을 것 같고 추론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걸 이제 김주현 피고인을 통해서 전달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피고인은. 그러니까 김주현 피고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피고인이 전달받고, 그래서
인사검증을 언제까지 하라 행정관들한테 지시했을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결국은 그 시점에 대해서 그게 뭐 지명 시점이든 간에 어쨌든 시점에 대해서 김주현 피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비교적. 그건 맞습니다. 기억은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 워딩 같은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한 10일 정도 뒤가 그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시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뭐 김주환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기 전에 임기 만료 예정인 이 대통령 뭐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관련해서 혹시 뭐 민정수석실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인지하거나 혹시 그랬던 게 있을까요? 그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계엄이 이제 터진 다음에는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처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하지만 약간 어쨌든 항상 하여튼 뭔가 죄송하고 미안한 입장이지 거기서 사실 만약에 헌법재판관 지명이란 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걸 저희가 먼저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측에서. 네. 아,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주도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인사 돌아간 것도 부처에서 이제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인사 프로세스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을 거쳐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저희를 거쳤던 거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뭐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그런 업무들은 기존에 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했던 일들인데 네. 지금 뭐 대행이 있긴 하지만 대행 측에서 뭔가 새로운 뭐 기존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런 내용을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예컨대 뭐 언론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대행 측의 어떤 다른 인사들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뭐 적극적으로 뭘 뭐 진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뭔가가 진행될 수 있음을 당연히 인식하고 계시고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어떤 취지를 제가 이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네. 마치 이게 그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행 측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계엄 이유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행 측에 있는 보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해본 일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뭐 신문 기사 정도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네네. 단언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상황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더 명확히 기억나는 건 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명 발표한 것도 저희도 발표 보고 알았고 저희가 사실 최상목 부총리한테 이거를 해주세요 마세요라고 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시고 있던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걸 선포했고 그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저희가 누구가 얘기하면 결국 대통령이 한 걸로 오해될 수 있고 뭐 그런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거를 먼저 얘기 꺼낼 분위기는 정말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 최상목 대행이 한 거는 국회 몫에 대한 헌법재판관 문제이고 사실 그런 뭐 그런 재판관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추천을 해서 지명만 하는 절차가 남은 것일 뿐이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인사에 대한 책임들은 사실은 대행이시든지 대통령이시든지 뭐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그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다른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피고인이 대답하시는 게 아무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행 측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인사 검증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근데 거예요. 정말로 저희가 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가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은 하고 계셨죠. 그때쯤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될 것이다. 그런 건 당연히 뭐 공석이 생길 것이다요. 네네. 근데 그거는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쨌든 당연히 뭐 인지했을 거. 근데 제가 그 헌법재판관을 뭐 사실 저 풀을 만들고 하는 그 업무가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까지 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그날 이제 피고인 김주현으로부터 전해 들을 때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해 들으셨나요? 아, 제가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 발표할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해 들은 기억이 전혀.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안 한 것 같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까지.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관여하신 게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제가 관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더 물어볼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아까 그 대단장님께서 물어보신 그 탄핵 증거로 저희가 제출한 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기록을 받아서 그 탄핵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부책됐다는 그거였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 그 임명과 관련해서 각 국가의 그런 이제 사례, 그 다음에 교수들의 어떤 그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 첨부해가지고 제출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제출합니다. 참고 자료로 이제 내신 상태인 건가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참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탄핵 증거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진술 번복이 있다거나 진술의 신빙성 관련된 그런들 부분인데 그렇게 논문 정도는 너무 광범위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건 특별히 뭐 참고 자료 네. 헌법재판소의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전부 채택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당시 이제 피신청 입장에서 제출한 의견서나 증거 자료를 그 청구인 측 국회의 주장과 자료에 반박하는 걸 내는데 그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 뭐 꼭 필요하시면 신청을 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고 쭉 들어보니까 그냥 뭐 참고 자료를 해도 저희가 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변호인들 입장이 좀 다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검토해 보시고 다음 기일에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된 주된 이유는 특검 측에서 그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자료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받은 다음에 국회 청구인 측 주장과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증거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제 증거자료 제출하려고 해서 그러면 탄핵 자료 제출하기로 하십니까? 네. 네,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넓게 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하시면은 특정해 주시면 탄핵 증거로 신청하시는 걸로 조서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네, 그 부분 목록 등도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증거 중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탄핵 증거로 신청하기 원하십니까? 저희가 그 참고- 당시 네. 증거로 이미 제출을 했었는데요. 오늘 증제
3호 순번 3번은 채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4번부터 20번까지를 저희가 탄핵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신청서는 며칠자 예, 신청? 6월 16일자입니다. 2016년 6월 16일자 제출을 했는데요. 증거 제출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4번부터 20번까지는 탄핵 증거로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조서에 남기고요. 어, 20번까지 18번까지 아닙니까? 서면상 18번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18번까지. 예, 18번입니다. 예, 18번까지. 예, 4번부터 18번까지 일단 그 부분 탄핵 증거로 신청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탄핵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도 내용은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아닙니다. 그 정리하셨는데 그냥 채택 가부에 대한 뭐 의견은 이제 따로 없는데 이제 제가 아는 탄핵 친구로서 이게 뭘 탄핵하시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이게 중계 녹화되는 법정이니까 좀 짚고 싶은 게 지금 변호사님께서 국회 탄핵 관련 자료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자료를 저희가 다 갖고 있으면서 청구인 것만 신청했다 하시는데 저희 이 그 국회 관련 탄핵 관련 자료는 공수처한테 저희가 이첩받은 기록입니다. 거기에 청구인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마치 저희가 청구인 피청구인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만 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호도하시는 거고요. 수사 기록에 보면 특검 측에서 공수처 특검 측에서 법정관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목록도 다 있는데. 아니 저희는 청구인 자료밖에 없어서 청구인 자료만 냈고요. 아니 목록이 아니고요 변호사님 없어가지고 안 낸 거 저희가 그걸 숨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그걸 예, 의도를 뭐 가지고 했다 하시니까 그러는 거고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아예 USB에 통째로 기록을 다 해서 등사해드렸잖아요 저희가. 네, 뭐 경위에 대한 다툼이신 것 같은데 이제 뭐 결론하는 데는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탄핵 증거로 채택을 해드렸고요. 이제 증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내용을 고지해 주셔서 증거 조사 절차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뭐 절차가 어땠는지 부분은 뭐 사실 그걸 지금 확인한다고 한들 뭐 결론이 달라질 건 아니라서 네. 다만 이제 검사님 입장에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피고인 신문 절차는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786번입니다. 예, 786번과 관련해서 어떻게 특검에서 가지고 계신 CD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뭐 증거 의견을 정리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잠시 휴정을 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증거 의견을 어떻게 하실 건지 최종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정을 하고 아까 공소장 변경하고 증거 의견 정리하고 증거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잠시 휴정해서 3시 2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